제가 또 막 흥분을 하게 되니까 잠깐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얘기 좀 조금 네. 하면서 가겠습니다. 안정제. 안정제. 당명을 바꾼다더니 네. 다시 도로 국힘이 됐어요. 그 테이프 도로 띄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당사에 막 붙여놨잖아요. 뭐 약간 예. 이렇게 뭐 지우는 미래연대로 하면 뭐 참여연대 생각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공화당 미래로 공화당인가? 예. 그것도 또 너무 함께 여는 공화 뭐 이렇게 뭐 예, 그런 뭐 그것도 또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명을 선거 이후로, 아니 근데 바꾸려면 진작 바꾸든지, 그러니까요. 선거 100일 앞두고 당명 변경하는 건 그거는 상상을 불허하는 선거 그러니까요. 전략이에요. 정치 문법에 맞지 그렇죠. 않고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얼마나 좀 이게 정치력이 없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당명을 바꿔도 문제, 지금 상황에서 안 바꿔도 문제인 상황이 네, 됐는데 네. 바꾸는 건 그냥 메이크업 하겠다는 거예요. 음. 본질을 바꾸지 않고 당내에서도 나오잖아요. 병검술이라고 말을 바꾸거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꾸어서 딱 태세 전환처럼 보이게 하는데, 심지어 태세 전환조차 하지 못했고, 전환이란 용어를 윤석열 선거 직전에 장동혁 대표가 입에 담았지만 그것도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조차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전환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정체 상태다. 그리고 이거 그러면 이후에 당명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선거 이후에는요. 저 아닐 거라고 아닐 보는데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럼 비대위는 구성이 될까요? 그것도 저는 그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을 대체할 만한 지도부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 또 있습니까? 당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힘을 누구에게 실어줍니까? 윤석열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아바타로 전락한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렇죠. 지금 뒤집힌 마우스님이 신장남매 너무 좋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하면서 스포츠에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죠, 이 두 분.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네. 자, 그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이름도 안 바꿨죠. 게다가 장동혁 사퇴해라라고 당협위원장 25명이 나서니까 또 반대파들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또 그렇더라고요. 나섰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사퇴를 하라는 거,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계속 이렇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건지 자중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지붕만 쓰고 있다 뿐이지 이제 사실상 두 세력이 한 지붕 두 임시 가족이다. 동거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뭐 지금 25명의 당협위원장들이 사퇴 성명 내니까 반발로 이제 75명, 네. 한 3배 가까이 되는 당협위원장들이 71명. 예. 71명인가요? 예. 그러면 거의 한 2배를 넘는 숫자가 그렇죠. 장동혁 엄호를 외치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장동혁 체제가 이 대표 체제 이후에 지선 패배 이후에도 이게 과연 비대위로 전환할 에너지라도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까지 나오는 것이고, 네. 뭐 당명 바꾸는 거야 이제 포장지에 불과하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더 속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라는 게 세 가지의 사가 필요해요. 네. 첫 번째가 사람이고, 두 번째가 사상, 세 번째가 사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연이야 뭐 줄탄핵을 지금 입은 상황에서 사연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딱 두 가지, 사람과 사상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뭐 사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사람에 대해서도 어제 뭐 윤상현 그 의원, 중진 의원인데 뭐 잘못은 했는데 더 잘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네. 더 견고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사형제 그 구형 이후에 이제 무기징역 나왔는데 그 이후에 책임진 사람 이뇨환 의원 외에는 없어요. 그러네요. 누가 집에 갔습니까? 맞아요. 다 그대로 지금 그 두더지들 땅 밑으로 들어가듯이 네. 고개를 딱 수그리고 있다가 또 기어 오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은 용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뭐 참 제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은 보수의 종말로 가는 그림을 우리가 그냥 보는 거고 예. 윤 어게인을 외친 후과 그 예. 대가를 지금 누리는 중이다. 저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윤석열 재판과 관련해서도 그 지규현 판사의 그 황당한, 뭐 좀 이따 우리가 얘기를 예, 해보겠지만 이후에도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래도 뭐 그 민의를 담아서 메시지라도 사과한다라는 냈죠. 메시지를 냈어요. 예. 물론 이분이 이제 경북지사 출마의 뜻이 예. 있기 때문에 표 때문에 그럴 수도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형식은 갖추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마저도 지금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물러나라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반대인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27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을 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격화하면 한 지붕 두 가족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거가 가능할까?
그러니까요. 선거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지방 선거는 에라 모르겠다고 당권을 가지고 누가 이 당권을 쥘 거냐 이것만 지금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선거라는 걸 키워드를 넣으면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의 맞습니다. 상황은 예. 한동훈 대표도 예. 정말 선당우사 한다면 이런 행보는 하면 안 된다고 예.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거의 각각 한동훈 쪽은 국민의힘 선거 이기라고 바랄까요? 이기길 원할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지길 바랄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져야 자기가 공간이 열린다고 공간이 생각할 열리죠. 거예요. 예. 전 그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지방을 왜 돕니까? 지금 국민의힘 응원해달라고 도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들여다봐달라고 그렇죠. 도는 거잖아요. 예. 당이 100일이면 뒤면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전직 당대표가. 그럼 장동혁 대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네 절윤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열의 씨앗이야. 그렇죠.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취지예요. 그렇죠. 예. 너네가 분열을 획책하는 예, 거야. 예. 너네야말로 당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자기 정치의 연장선상에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거는 이렇게 해선 정말 필패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도층이 어떻게 그 마음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당권 생각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지형을 생각하면 그러면 자기한테는 유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거거든요. 네. 거기에 뿌리를 더 깊숙이 박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라서 지금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성은 누구도 국민의힘 자체 보수의 정말 미래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가 분열돼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망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망해서. 네, 그러니까 네. 원래 망조를 탔기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먹을 네. 게 없으니까 이 하이에나들이 어. 서로를 공격하는 거야. 어. 원래 고기 덩어리를 놓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 분열해서 망한 건 아니다. 네. 저 그걸 이제 바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네. 동시에 이게 장동혁 대표는 이 적대적 공생 관계인데요. 이 한동훈 대표의 토크 콘서트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아, 장동혁 오히려? 대표는 이게 뭐냐면 내부에서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마다 장동혁 대표는 외부의 적이 필요한데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거는 내부의 적을 외부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을 바깥으로 내쫓으면서 한동훈을 때려잡으면 당이 결집하거든요. 그럼 장동혁 대표의 당권 체제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지방선거 지면은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윤석열 재판 3심이고 그건 이제 네. 무죄 추정 원칙으로 공간을 열고 이거 한동훈이 방해해서 진 거야라고 또 할 수 있잖아요. 한동훈이 저러고 돌아다니니까 분열의 씨앗을 그렇겠지. 더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갈 논리를 지금 네. 사실상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 선거 100일 앞두고 할 거 없는데 네. 오히려 할 거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한동훈이고 이 적대적 공생이고 예. 또 한동훈 대표도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뚫린 게 입인데 어. 내가 쇼라도 해야지 쇼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것도 안 해? 뭐 이런 거고 예. 하고 나면 선거는 지겠죠? 예. 그게 또 우리 민주당이나 또 우리 국익적으로 보면 또 도움은 돼요. 예. 일부. 근데 예. 문제는 선거지고 장동혁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야 이거 보니까 한동훈 너 때문에 지금 니네들 떠들어서 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안 이게 물러나. 예, 선거 저도 안 물러나. 더 장동혁을 공고화시켜줘. 장동혁 한동훈이. 체제를. 예. 오. 그 이 역설이 지금 한 방에 그러네. 지금 몰려 터져가지고 네. 보수의 종말로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정답. 답이 아무래도 없고. 제가 보기에 지방선거 이후에 콘서트 해야 되겠다. 그 제가 콘서트는 한번 신인규 할게요, 제가. 변호사가 해야겠네. 콘서트를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추적하듯이 해. 신인규 변호사가 해야 아니, 될 다 것 와주실 같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가야지. 예. 아니 정말 이게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진짜 환장하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에 또 등판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져도 네가 설 땅은 없어. 문재인의 사냥개로 화양연화를 구가하면서 보수를 괴멸시킨 자가 윤석열을 숙주로 보수당에 들어와 또 한 번 보수를 괴멸시키고 이제 와서 보수 재건을 외치냐? 대구 간다는데 대구 시민들이 바보냐? 외부 맹종자들끼리 모여서 대구 시민들 지지받는다고 위장쇼를 해본들 더 이상 속을 사람은 없다. 제2의 유승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일갈하네요. 엄청나게 비판을 그냥 폭포수처럼 예, 쏟아냈습니다.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예. 일단 여러 지점이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음. 보수 진영에서 뭐 특히 뿌리 내려서 정치할 수 없는 네. 이거는 보수 지지층한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라는 건 거의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냥개라고 그렇죠. 했을 때 네. 이걸 또 더더군다나 본인의 입지를 다지는 화양 연화로까지 이어졌을 때 그걸 납득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여다봤던 거죠. 윤석열과 캐릭터 겹치는데 그런데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본인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네. 윤석열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아바타다. 술 마시지 않는 윤석열이다. 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 배신까지 했다. 제가 국민의힘 취재한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의총장에 들어와서 지금 뭐 내란숙에 이 윤석열이 자백을 했다라고 하면서 딱 분리해내려는 순간 대단히 실망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의원들이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연착륙하거나 뭐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좀 혼자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네, 부분도 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다. 배신자 유승민의 길을 갈 것이다. 양지 그 질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이 대표가 했던 것과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비난 가능성이 이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면 더 크게 와닿을 겁니다. 대구에서 오히려 막 비판받고 뭐 물러가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제가 사실 명절 연휴에 그 대구 지역 그 TK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임미 의원한테 전화 취재를 했는데 뭐 조만간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 장동혁 자체에 대한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대구에. 대표고 그렇죠. 그리고 보수의 리더인데 적극적으로 뭐 장동혁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언급량이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량이 엄청나게 많다. 아우 일은 잘해. 진짜 주식 많이 올랐어. 부동산은 진짜 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간히 들리는 워딩이 있으니 그래도 한동훈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구에서 인기는 장동혁보다 한동훈이더라라는 이제 민심 취재를 해서 저한테 알려를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홍준표 전 시장에 따르면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판인 건데 이 보수의 정말 저자로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까 뭐 유승민 대표 얘기하셨는데 유승민 한동훈은 본질이 다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네. 대표는 정치인이고 맞아요. 한동훈은 정치꾼이죠. 그 차이가 일단 있는 네. 거고 대구 경북의 민심은 어디로 흐를 것이냐 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아닙니까? 네. 저는 그냥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싸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동혁에 대해서 싸늘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싸늘함. 그러니까 양쪽이 싸늘한 거죠.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 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결혼 전에 소개팅도 많이 하잖아요. 소개팅 할 때 첫 번째 나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두 번째 나가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세 번째 나가면 무조건 그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나갔는데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더 더 마음에 안 싫을 들 수도 수도 있어요. 그럼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장동혁 싫다 해가지고 한동훈을 좋아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도 싫지만 한동훈 싫거나 더 싫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싸늘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인도요 반사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반사 이익도 받아 먹는 것도 나름의 실력이거든요. 근데 한동훈이라는 정치 저는 인자 붙이기도 싫고 정치꾼으로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거 받아 먹을 실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아까 장동혁 대표랑은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것이고 네. 또 한동훈이라는 지위를 하나로 표현하자면 반사체거든요. 누구의 반사체냐? 윤석열의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이 나와 있을 때 한동훈의 인기도 같이 커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이 무기징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평생 못 나오게 생겼거든요. 네. 그럼 한동훈도 더 이상 정치를 더 이어나갈 실력과 내공이 없기 때문에 네. 한동훈은 윤석열의 반사체라서 이제는 그 수명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네. 양당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이제 돌입을 하는 건데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본인 주장은 뭐 재래시장, 예.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산 옷이라고. 야상 점퍼다.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달린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이미지는 계엄, 이미지를 그쵸. 피력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차 영입인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윤 어게인 공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언론의 전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길래 이렇게 할까? 난 두려운데 그 전망을 보니까 어떤 인물들을 예, 정치권에 정치권에 세우려고 하나? 이 토대를 예. 마련해 주는지 지금의 국민의힘이 망가진 상태에서 어떤 인물들 어떻게 국민들한테 또 정치적으로 고통을 안겨줄 사람들에게 네. 그 이 빌미를 줄 건지가 우려돼요. 왜냐하면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정현 공관위원장 직전까지 극우 유튜버 나가가지고 윤석열을 엄호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진짜 로얄티가 강하다.
박근혜에 대한 이었어요. 이정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자들이 올린 머리를 하는지 내린 머리를 하는지 치마를 입었는지 바지를 입었는지 카키색을 입었는지 분홍색을 입었는지에 따라 대단히 많은 정치적인 해석을 내놨었어요. 그랬었어요. 오늘은 전투 모드다. 브로치 가지고도 아, 예.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정현 위원장이 모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야상을 거치는 순간 이게 어떤 일하겠다? 뜻인지. 아니요. 계엄 우리가 다 막아줄게. 윤석열 옹호해도 돼라는 신호로 저는 닿을 수밖에 없고 그걸 모른다고 내 뺄 수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인물들을 천거할 것인가?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우리 선거 이겨 자신 있어. 우리 뉴페이스 발굴하고 있어 했는데 이 뉴페이스가 과연 어떤 인물일지 저는 한동훈 윤석열을 보면서 항상 공포감이 드는 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구나. 네. 정치를 우습게 보면서 외부에서 그냥 평가만 하다가 들어와서 정치를 완전히 반정치에 기대가지고 망가뜨리는구나. 이런 인상을 대단히 깊이 받거든요. 예, 예. 또 그런 토대를 줄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광역기초 의원들 비례의원들 있잖아요. 시험 본다는 거잖아요. 아예 헌법 시험. 옛날에 그 이준석 의원이 이제 그것도. 그 대표 시절에 그런 거 뭐 PPAT 이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로는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어게인 감별사를 하겠다는 거냐라는 비판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험 근데 헌법 시험은 보긴 해야 될 것 아니, 같다는 근데 기본적 느낌이 드는데. 정치인이 헌법에 대한 의식은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근데 그걸 뭐 시험을 통해서 걸러내겠다. 저는 그런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결국 정당이라는 곳이 교육과 훈련과 양성과 검증이라고 하는, 저는 이걸 이제 교훈 양검이라고 하는데 네. 이 교훈 양검을 제대로 해서 좋은 후보자들 헌법 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장되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까지 헌법 정신으로 검증된 사람들을 전면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무슨 뭐 헌법 해가지고 오지선다 그 해가지고 그게 헌법에 대한 그 사람의 감수성이나 인지 능력이 발현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좀 구시대적인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 이정현 위원장에 대해서도 정치라는 거는 정치인의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그 표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야상 점퍼를 보면서 국민들은 내란을 떠올리고 그 불법 계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국민적 반응은 이미 다 있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 아주 잘못된 메시지를 낸 것이고 메시지의 실패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영입 인재라고 하는데 전 저게 인재가 맞는지도 의문이에요. 네. 정치에서 반정치에 기생하는 빌런들, 그러니까 영입 빌런식 아니냐. 그러니까 저거는 뭐 영입 빌런식. 아니 그러니까 영입 인재라 그러면 인재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인재가 빌런 아니라 영입식. 네, 빌런을 갖다가 꽂아놓고 인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언어 모순이죠. 예. 그래서 저는 반정치에 기생하는 이런 빌런들, 뭐 예를 들면 이진숙 같은 사람 아닙니까? 네. 뭐 이준석 같은 부류, 그러니까 이런 반정치꾼들을 갖다가 아마 그 사람들 욕망이 있으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윤어게인의 줄을 대가지고 전면에 설 텐데 이건 완전히 한국 정치를 더 퇴행으로 이끄는 그런 지름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